유부남 유부녀의 모임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처음부터 대놓고 불륜동호회가 있습니다. 징조는 남편의 경우에는 약간씩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한다. 속옷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속옷을 밖에 나가서 갈아입어요. 이혼의 사유가 이제 1위가 성격차, 2위가 외도, 3위가 폭력, 그 다음에 중도, 4위가 여성의 사치랑, 그 다음에 남성의 무능, 5위가 고부 갈등, 뭐 장소 갈등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외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가 많은가요? 일단은 탑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정리한다면요. 이거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 항상 재밌어 하시는데, 자, 1등은 아무래도 직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많이 접점이 생기고요. 네, 두 번째는 동호회 같고요. 네, 동호회는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어요. 저희 취미 생활을 하는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종교 쪽도 좀 이렇게 불륜이 좀 있어요. 예, 왜냐면 여기서 같이 많이 모이시니까. 네. 예, 그러고 네 번째가 요즘에 인터넷 관련, 온라인 관련 소통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늘어난 게 3위를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3위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위가 아까 이제 좀 종교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위는 바로 탁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예, 1, 2, 3, 4등은. 예. 자, 1위가 그러면 직장. 아무래도 뭐 직장이 불건전한 곳이라서가 아니라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거기는 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남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에서의 출장이라든가 일하는 거라든가 회식이라든가 야근이라든가 이거를 뭐 와이프나 남편이 하지 마. 너 지금 바람 필 수 있어.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직장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교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합리화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접촉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이 이제 사례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회사에서의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그걸 네. 막는 게 배우자 입장에서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네,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고 이제 그냥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불륜을 이제 너무 의심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게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의부증이나 의처증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되 이제 이거를 원천적으로 쓰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평소에 그 남편의 어떤 모습이랄까 성향을 보면서 외도를 체크하는 정도 수준일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정도 말고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 간혹 이제 어플 막 몰래 설치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원래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막 어플 설치해가지고 그 뭐 무단으로 이제 녹음기를 켤 수 있는 그런 어플도 있고요. 이게 좀 불법 어플이죠,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좀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간혹 이제 뭐 몰래 이제 설치하고 뭐 이제 장소 추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잡아내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증거를 뭐 확실한 어떤 물증을 찾고 싶으셔서 뭐 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뭐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잡아요? 잡는 방법.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의부증이나 의처증에 해당하는 의혹, 단순한 의심 정도는 자기가 참아야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바람 피고 있어. 그러면 잡아야 되잖아, 솔직히. 잡아야 돼요. 이게 잡아야 될 때 정당한 방법으로만 잡을 수가 솔직히 없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사전에 말씀드리면 원래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하는 거는 핸드폰 몰래 보기죠. 그렇죠. 예, 핸드폰 몰래 보기고 그다음에 이제 흥신소 붙여서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뭐 모텔에 들어가는지 호텔에 들어가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고 이런 거를 증거로 많이 제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고요. 뭐 차량 블랙박스를 좀 뒤지신다거나 뭐 차량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이제 행선지 같은 거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남의 휴대폰이나 남의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증거를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꼭 그런 얘기, 이제 남의 거를 이제 보면 안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바람 핀 놈이나 반대편 분이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얘기 들고 싶어요. 그럼 바람 피는 건 바람직한 거다. 그렇죠.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되면서 이거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간통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취득하는 활동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된 케이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원래는 법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처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되 정말 조금 이제 물증이 좀 확실하다.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구체화됐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겠죠. 뭐 흥신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진을 좀 찍으신다고 할 수 있겠죠. 흥신소까지는 아니죠. 사실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도 안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니 핸드폰에 다 있는데 그 핸드폰을 아예 안 봐. 맞아요. 예. 그럼 뭐 어떻게 잡아? 맞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를 우연찮게 보게 돼요. 네, 그렇죠.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근데 이게 참 슬픈데 이게 보통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식탁에 뭐 이런 거죠. 식탁에 올려져 있는데 카톡에 알림이 뜹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 떠서 거기에 이제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트 하고 뭐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아니면 뭐 이름은 다른 이제 일반적인 이름으로 해놓는데 내용이 뭐 자기야. 아시죠? 이제 카톡 알림 하면은 꺼져 있는 화면에서도 알림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뭐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네. 정말 의심이 확실하다면 바람핀 게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 정도는 그럴 때만큼은 평소에 보는 건 절대 안 되고. 저는 변호사 관점으로 이제 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동호회였습니다. 특히 바람 많이 피는 동호회 어디가 있나요? 동호회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요즘에 뭐 와인 동호회도 있고요. 와인 뭐 산악 동호회 뭐 특히 이제 또 동창회. 동창회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보는 게 러닝 동호회도 많아요. 네, 러닝 동호회가 요즘 워낙 핫하기 때문에 러닝 동호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연도 관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는 카페 같은 게 있어요. 뭐 40대 카페, 40대 동호회, 뭐 아니면 무슨 다른 뭐 취미 동호회, 뭐 이런 게 굉장히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이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호회가 뭐 특히 바람이 많이 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놓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놓고 불륜 동호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유부녀의 모임, 유부남 유부녀의 모임 이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자, 배우자를 두고 그럼 바람 피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유는 뭐고, 이제 꼬시는 사람들이 꼭 결혼 안 한 미혼인 분들도 그리고 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심리예요? 저는 유부남 유부녀를 꼬시는 사람들은 돌았나 싶어요, 가끔씩. 이거를 참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남자분들이 불륜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이제 하나는 본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능이라고. 성적인 본능 같은 거죠. 성적인 본능. 두 번째는 집안에서 쉴 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쉴 어떤 그늘이 없어가지고 이제 빠지시는 분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적인 게 좀 더 많아요. 솔직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반대입니다. 이게 1, 2위가 이렇게 반대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빠져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람을 피우는 분들의 심리와 이유라고 하면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까 불륜은 좀 많이 빠집니다. 그게 아까 제가 종교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에서 보통 종교 지도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 어떤 모임을 하는 주관하는 어떤 사람들이 약간 뭐 영적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불륜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잦은 거는 아닌데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정말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도 당연히 있고요. 네. 자, 그럼 외도가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좀 잘 발생할까요? 이게 뭐 외도 피는 사람이 다 미친놈이고 뭐 사이코패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 중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뭐 대낮에도 뭐 그러고 막 처음 시작은 그렇게 막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조심스럽잖아요.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외도가 시작될까요? 자, 일단은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인데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 중에 가장 무난한 거는 그 사람과 내가 뭐 예를 들면 경험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의 니즈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니즈가 그냥 서로 대부분 요즘에는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뭐 미혼하고 이제 유부남 이렇게 만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로 다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납니다. 알고 만나고 그냥 뭐 몰라서 속여서 만나는 케이스들도 있죠. 분명히 그것도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원래 다 알고 만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사실 그게 많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요즘에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카톡에 저희가 이제 불륜 위자료 소송 같은 걸 하면은 증거로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카톡에 사진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그 사람이 돌싱일 수도 있죠. 돌싱일 수도 있지만 아이랑 이렇게 보통 사진이 이제 아내랑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통은 이제 올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가족 사진 같은 거를. 그래서 좀 모를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뭐 내 아내가 가족 사진을 올리는 걸 극히거린다라고 하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에 메신저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부남이고 유부녀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니즈가 맞는 거예요. 예, 그냥 니즈가 맞는 거고 조건이 형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만날 생각이 있으니까 모임에 나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그런 경우는 있죠. 정말 자연스럽게 뭐 일적으로 엮이거나 아까 회사같이 일적으로 엮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썸을 타는 케이스가 있는데 동호회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케이스들도 많다. 그래서 동호회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냥 이게 다 순수한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좀 이성관계를 좀 생각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실제로 바람이나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고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은 아예 푸사에 가족 사진 해놓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런 거 해놓으면 쓸데없이 나한테 추파 던지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상대방들도 다 인지한다고.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결혼 전 바람 필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있다. 혹시 간상이라든가 성격상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지금- 저 성격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흘리는 사람. 제가 최근에 나는 솔로에서 돌싱기수가 지금 진행이 중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플러팅적인 걸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플러팅이 약간 이런 거예요. 던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낚시로 치면은 투망을 던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연애할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내 배우자를 고를 때 연애 소개팅을 할 때 저는 너무 쉽게 추파를 던지거나 너무 쉽게 나를 판단하고 너무 호감을 너무 빠르게 표현하면 조금 조심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를 하는 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물론 너무 빠져들어서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거겠지만 약간 금사빠적인 기질이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으로 치면 약간 금사빠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조금 외도에 빠져들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예. 그리고 플러팅은 당연히 이거는 뭐 대놓고 어느 정도 유혹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죠. 예. 관상이는요? 관상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관상이 있다고는 하죠. 뭐 도화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저도 이런 거는 제가 관상 책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건에서 접했을 때 간혹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은 잘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그리고 제 이제 너무 주관적인 너무 그게 있으니까 일단은 관상은 잘 모르겠다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 유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는 남자분들은 뭐 이쁜 여자? 네, 뭐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거 외모는 이거는 뭐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이제 다 똑같은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약간 이제 불륜이나 이런 걸 할 때 남자가 아까 제가 위안을 받고 싶어서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생각보다 외모가 별로인데도 대화가 잘 돼가지고 빠져드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가 저는 이거 생각해요. 그 남자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스타일의 대화를 하는 여자들에게는 본능적으로 남자들이 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있으면은 이제 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런 거를 케어해주는 여자한테 빠지는 본능적으로 좀 끌리는 케이스들을 좀 종종 봤었고요. 여자분들은 이것도 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유부녀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정신적으로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리드라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요. 이게 경제적인 것도 들어가고 정서적인 것도 들어가는데 유부녀가 빠지는 케이스 중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남자가 돈도 팍팍 쓰고요. 실제로 재혼 배우자를 고를 때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재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제일 1순위로 꼽으세요. 그리고 제일 이 사람이 별로로 보일 때가 자신에게 돈을 아끼는 걸로 보일 때를 제일 별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여자분들은 남자가 자신에게 좀 돈도 확확 쓰고 좀 나보다 성숙하고 나를 리드해줄 수 있고 이런 느낌을 좀 가지는 남자를 조금 본능적으로 끌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바람 잘 피는 직업이나 불륜이 많은 직업 순위도 있나요? 직업은요, 제가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접점이 많은 직업인데 영업 쪽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직업적으로 약간 이제 불륜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나 불륜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례상으로 보면은 확률이 많다. 네,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자주 접하고 또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술자리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 접대용으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술자리나 이런 다양한 모임에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어쨌든 뭐 바람이라는 건 사람을 만나야지 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저 혼자서 그냥 뭐 거의 그 자웅동체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접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자제력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예. 자제력. 예,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자제력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륜 발생 확률이 높죠. 예. 어떻게 보면 불륜은 접점과 자제력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 말고는요? 영업 말고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거래처가 많은 직종들이 많아요. 운동 코칭해주는 사례도. 운동,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수영, 이런 얘기 들어야 돼. 수영 강사. 그 다음에 뭐, 피트니스. 이런 쪽은 아무래도 고객이 프리랜서로 많이 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당연히 비슷한 관점에서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업의 관점인 거죠. 예. 저 혹시 바람 피우는 남편이 그럼 아내 사전 징조 같은 건 뭘까요? 좀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징조는 남편의 경우에는 약간씩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의상에 신경 쓰기 시작한다. 갑자기 뭐 입냄새 구취라든지 어떤 외모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면 조금 한번 이렇게 지켜보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핸드폰을 숨기기 시작한다. 아니면 핸드폰이 갑자기 두 대가 된다. 원래 두 대인 사람 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조금 왜 갑자기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업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거 사업 전용 폰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갑자기 막 투폰을 쓴다 이러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은 있죠. 아내들의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분들은 자기의 그거를 좀 잘 숨기는 스타일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오히려 티가 많이 나고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숨기는 걸 좀 더 상대적으로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옷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속옷을 밖에 나가서 갈아입어요. 이거는 근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외도를 할 때 속옷을 일반적인 거 입고 갔다가 이제 애인 만나러 갈 때는 이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아내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뭘로 캐치하라고 하냐면 말투로 캐치하라고 해요. 외부적인 징조도 물론 보이면 그거는 뻔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뻔한 건데 그 말투에서 나오는 약간의 싸늘함? 같은 거를 이제 조금 계속 캐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조금씩 묻어나올 때가 있고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사전 징조는. 예. 그리고 차량 같은 걸 갑자기 운전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데이트하려면 운전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제가 했던 컨에서도 이걸로 해서 이겼는데, 차량의 주차 출입 기록을 사실 조회를 해서 이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을 이제 굉장히 자주 끌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 차량, 뭔가 못 보던 차량이 계속 우리 집 근처에 뭔가가 있다든지,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차 출입 기록이나 이런 거 같은 거를 우리 관리소나 이런 데 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외도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인 핑계는 뭔가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잘? 네, 처음에는 일단은 발뺌을 하시죠. 대부분은 내가 나 아니야, 나 이 사람하고 그런 관계 아니야 이렇게가 먼저고 이제 확실한 물증을 들이대면은 상대 쪽에서 뭐 유혹해서 잠깐 만났다 이런 게 가장 핑계로 많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멈추는 케이스는 오히려 다행인데 이제 진짜로 빠져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이혼을 생각을 아예 하고 있는 케이스들은 그냥 깨끗하게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봤는데 나 그냥 이 사람이 좋아 이래 버려요. 이 사람이 좋아 이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핑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핑계를 대는 경우 정말 뭐 예를 들면 남자분이면 어떤 뭐 상관요 여자분이면 남자를 그냥 잠깐 만난 거면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뭐 잠깐 만났다거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뭐 며칠밖에 안 됐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냥 별 관계 아니야. 뭐 별 관계 아닌데 뭐 그냥 손잡고 좀 걸어 다니는 수준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핑계예요. 왜냐하면 이미 물증을 들이대고 있는데 여기서 부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그냥 이게 다야. 이게 이제 주로 핑계고 뭐 이유를 이제 댄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거죠. 너가 나를 뭐 외롭게 해서 그래.
너가 나 안 챙겨줬잖아. 그리고 네. 너 나한테 신경이나 썼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대체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외도가 발각됐을 때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라고 실제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이유랑 피해자인 배우자가 외도를 만든 이유도 있을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핑계가 그게 결국에 너가 나를 외롭게 해서 이게 네. 이제 상대방한테 탓을 돌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소위 말하는 회피 반응이죠. 내가 내 잘못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은 했는데 이게 너 잘못이라고 돌리는 게 가장 쉬운 어떤 극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한테 탓을 돌리면서 네. 뭐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부부간의 관계는 저는 항상 이제 쌍방이 무언가 이제 교류를 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못이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보통 저희가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이제 보통 반소라고 해서 그 맞고소를 하게 돼요. 맞고소에서 소송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너도 이혼 이유 있어, 뭐 너도 이혼 이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혼 이유가 실제로 쌍방에게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서로 이제 원하는 거나 서로의 잘못된 점이나 이런 거를 조금 얘기하면서 원래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그런 걸 못했다는 건 좀 아쉽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외도를 하고 왔는데 이게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고 그런 거에 뭐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상대방 잘못이 맞긴 맞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부부간에 이제 하는 아름다운 성관계도 네. 너무 지속적으로 안 해주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남편에 대한 아니면 와이프에 대한 애정이 좀 떨어져서 성관계를 한 1년 동안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 배우자가 나는 계속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앞으로도 계속 안 해주면 나는 이제 바람필까? 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진짜 한 번도 안 해줘서 바람피기 시작했어요. 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진짜. 배우자한테도 사유가 있긴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종종 보는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으면 성관계도 안 하고 이제 별거 상태로 오래 있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냥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데 성관계를 안 해주고 성관계 관련해서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을 뭐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은 한 1년 정도 성관계 안 한 걸로는 바로 막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그러면 바람핀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그냥 그 정도가 돼서 서로 성관계도 안 하고 해서 서로 뭐 이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별거를 시작했다. 그때 이제 만약에 다른 분과 교제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혼 얘기도 이미 실제로 구체적으로 오고 갔다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런 이제 뭐 불륜이 아니죠. 이때 되면 불륜이 아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과 관계를 하고 이래도 이제 책임을 믿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상대방이 너 결혼 그래도 우리 아직 이혼 안 했는데 지금 이혼 계약서 찍기 전에 지금 뭐 관계 맺고 이건 불륜이라고 해도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은 이르렀어야 되긴 하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참 그게 참 어려운 게 뭐 여자분이 성관계를 원하는 케이스도 있고 남자분이 성관계를 원하는데 이제 안 받아주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 부부 중에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또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뭐 성관계하고 이걸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좋아하진 않지. 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해요. 이게 이제 막 사례나 케이스나 판례에 따라서 하급심 판례에 따라서 인정된 케이스도 있고 안 인정된 케이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복잡해요. 근데 연수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안 한 연수가 길면 길수록 거기에 별것까지 할 수. 네, 그러면은 뭐 조금 이제 뭐 이혼 사유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별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혼인관계 관련 파탄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만난 거니까 이거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판례는 있다. 이 정도.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텐데 남녀가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특히 남자가 생각했을 때 여자분이 가장 이제 외도를 했을 때 화가 나는 부분은 잤어? 네, 맞습니다. 이제 성관계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제일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교류를 했는지를 더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 했다고 열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성관계 그 자체보다 그러니까 하룻밤 실수로 한 관계냐 아니면 이 여자에게 사랑을 줬냐. 사랑했어? 네, 이거예요. 사랑했어.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이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여자분이 남자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남자분은 반대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자고 왔다가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바람핀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당연히 살아되는 케이스도 있고 안 되는 네. 케이스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 예.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애를 낳고 나서. 아하. 저 사실 애를 낳기 전에는 한 번쯤 용서할 수 있다 했죠. 네. 근데 애를 낳고 하네 어떻게 애가 있는데. 네, 그 생각도 있고. 근데 점점 이게 살면 살수록 한 번쯤 용서해 줄 수도 있나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라면 저는 사실 근데 외도는 용서 못 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는 제 아내가 뭐 외도에서 다른 남자랑 만약에 성관계를 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혼할 것 같아요. 본인도 안 한다는 거죠. 네,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상황에 닥쳐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저도 항상 느끼지만 이제 부부 간의 신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깨지면. 네, 한 번 깨지면 같이 억지로 아이를 위해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좋은 삶인지에 대해서 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혼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외도임에도 이혼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랑 용서되는 비율도 좀 높은 편인가요? 네, 이게 꽤 많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고 와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같이 해서 뭐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재산적으로도 같이 쌓아나간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뭐 향후 받을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외도를 해도 너 정말 이번만 용서해줄게. 다시는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이혼을 한다고 선택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신 거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라면 그래도 이혼을 하실 확률이 높을 텐데 만약에 이게 여자 쪽이라면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안 할 확률이 좀 더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네, 그래서 이제 이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기가 힘들거나 이제 사실은 전업주부를 조금 오래 하다 보면 나가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억지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당연히 버티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거의 디폴트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업주부 중에 이혼을 선택하는 케이스는 뭐냐? 재산 분할로 받을 재산이 확실한 케이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할을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어떤 자산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혼을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남편이 소득이 좀 확실해서 그러면 이제 양육비와 관련한 이제 부분으로 조금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들면은 이때는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약간 소득이 애매한 분들이나 재산이 쌓여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문제가 없어서 이혼이 쉽기는 하지만 또 이혼을 선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있는데 이혼을 하면은 그 생활 수준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혼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자, 외도를 막는 방법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없습니다. 근데 외도를 막는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가 유일하게 그래도 외도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이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나 이런 걸 바라면서 외도를 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고요. 사실 성적인 본능적인 측면에서 외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외도를 그래도 막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아까 작가님께서도 많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자분은 남자분이 만약에 전업주부라고 하시면 남자분이 퇴근을 하면 여보 고생했어 한마디 해주시면 되고요. 남자분은 아내한테 예를 들면 아이 양육하고 있다고 하면 여보 고생했어 이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외도를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저의 개인 가치관에서는 아무래도 이혼 쪽을 좀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파탄된 신뢰관계는 그 다음에는 아이를 위해서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두 분이 행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도나 이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혼을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아이가 받을 상처나 이런 거는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좋게 대화를 해결해서 이제 뭐 협의혼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정말 재차 이런 행동을 정말로 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용서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면 박종규 변호사님 찾아가면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결혼 전이라면 자제력이 좀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게 네. 나중에 문제를 미리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은, 네. 이거는 많은 어떤 그 사람의 고민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 사람이 가족과 같은 장기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조금 유혹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어느 정도 외도를 안 하고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여자, 이 남자랑 30년, 40년을 살면서 아이를 키워서 이걸 가지고 같이 일궈나가는 삶을 좀 더 높게 보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단은 뭐 성적인 본능에 빠질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는 거를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서 많이 해본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변호사님 모시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하기 싫으면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그런 콘텐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여사님은 박정희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